지난 20일 검찰이 종로구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보안시설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 후 폭풍이 상당히 거칠게 일 걸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었고 또 이번 주에 또 열릴 예정이기도 하는데요. 판사 출신인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김승원 의원님과 함께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승원입니다. 예, 금요일 너무 고생하셨죠. 예, 한밤 12시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토요일 날 또 일정이 있으셨을 것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 금요일 날 또 다치신 분들도 있어서.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중간중간 치료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저도 예. 좀 욱신욱신 쑤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날 촬영한 그 영상을 보니까요. 네. 거의 무슨 집단 난투극처럼 이렇게 의원, 네.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충돌이 굉장히 격하게, 전현희 의원님은 엄청나게 많이 다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법사위 회의장 들어갈 때 네. 여성 의원님들께서 먼저 그러니까 본인들이 앞에 서면 설마 여성 의원들을 밀치거나 하겠냐 하면서 이제 앞에 서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까지 정말 물리력을 행사할 줄은 몰랐고요. 네. 예. 그래서 와, 이건 선진화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까지 3년 이상 유기징역이거든요. 네. 어떡하려고 그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누군지는 좀 확인이 됩니까? 서너 분은 일단 특정이 됐고요. 네. 예, 더 면밀하게 해야 될 텐데 어차피 이것은 그냥 그 현장에서 이렇게 물리력을 단체로 그렇습니다. 행사하다가 누가 다치면 다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책임을 지도록? 네, 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그날 현장에 있었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진입을 막은 사람들은 뭐 공동 정범에게 되고요. 정범, 뒤에서 뭐 으쌰으쌰하고 병풍 진 사람들은 뭐 방조범이 될 수도 있는 방조범, 거고. 네. 근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그 청문회를 방해하려고 했던 이유는 결국 첫 번째는 용산에 보여주기. 용산 보여주기. 예. 지금 뭐 계속 6월 21일 청문회 이후로 지금 국민의힘이 밀린 듯한 인상을 주니까 용산한테 많이 혼났을 것 같고 똑바로 해라. 용산에 보여주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공소권 거래가 가능하다. 그렇게 빼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은가.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 1심만 지금 4년 6개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도 그 2달에 한 번씩 증인 한두 명 보내서 재판을 이게 6년 될지 7년 될지 모르거든요. 세상에 이런 재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는 벌금형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뭐 임기 마치는 데는 뭐 4년 이상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과감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 그래도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법은 잘 지키지 않을까. 근데 워낙 그분이 수사권 기소권을 선택적으로 뭐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하지만 그 말대로 하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서너 명의 인물은 국회의원들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위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성명불상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라고 해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놨는데요. 지금 계속 특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력을 정확하게 행사한 사람이 3-4명은 특정이 된다. 맨 앞에서 맡고 있는 사람. 맨 앞에 이미자 의원 계셨는데. 거기 하면 덩치 좋은 분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고발을 하게 되겠죠? 민주당에서. 고발해야죠. 왜냐하면 다치신 분도 있고 정청래 위원장도 그러셨지만 저도 이거는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가만히 두면 또 동물국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그렇게 할까요? 설마. 저희가 오늘 법사위 위원님들 사전에 정책조정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고발 여부를 아마 결정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라고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면 거의 뭐 국회의원 날아가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배지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못할 것이다. 그럼 또 2번씩 하면은
그건 경합범인데. 경합범인데 그러면 경합범도 그렇죠. 경합범이죠. 예. 네. 그러면 오늘 고발하게 될까요? 결론이 나면 오늘이라도 내일? 뭐 오늘 논의를 하고요. 네. 고발 여부는 그 논의에 따라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깜짝 놀랐는데 김건희 여사가 네. 13시간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심지어 예. 검찰총장도 몰랐습니다. 10시간 이후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네. 전화해서 그때 알았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 전화 받고 경로했다. 네. 여기까지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총장도 모르는 영부인 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청사내가 아니라 외곽 아닙니까? 네네네. 예.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한테 예. 면담하러 조사 받으러 간 거 아닐까? 앞으로 이렇게 해라는 어떤 힌트를 받으러 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이례적이고 특혜이고 예. 야, 법 앞에 이런 또 성역도 있구나라고 하는 법조인으로서 저도 자괴감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요. 수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법 위에 한 사람만 네. 있으면 그것은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 네. 이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어제 이 보고를 네, 받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법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렇게 검찰총장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총장도 책임이 있는 것이 지금 예. 임기가 벌써 2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이 사건은 벌써 4년이 다 돼가고요. 그럼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검찰총장을 정례적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매주건 매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중요 사건은 보고가 올라간답니다.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조사하지 마라고 했으면 직권남용이고요. 예. 검찰총장이 그랬으면 만약에 그 보고를 받았는데도 대답을 안 해서 묵히고 있었으면 그건 직무유기죠. 네. 2년 동안 뭐 한 겁니까? 그거에 대한 업보를 지금 본인이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패싱의 형태로. 예. 예. 뒤늦게 하려고 하다가 5월 13일 검사장 또 차장검사 인사로 네. 그 수사팀들이 다 날아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인은 7초 침묵으로 예. 그냥 항의 표시 한 건가요? 아무튼 허수아비 네. 총장이라는 게 벌써 2번에 걸쳐서 네. 여실히 국민 앞에 드러났다고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지금 이 순간 네. 최소한의 어떤 체면 치레라도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표 내야죠. 차라리 사표를 내라. 네, 사표 내야죠. 예. 그게 뭡니까 도대체? 예. 총장이 맨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렇게 가혹한 수사를 하면서도 뭐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이다. 네. 이런 얘기만 했었고. 근데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기소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또 법원의 기소를 또 쪼개서 네.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일주일에 4번 이상 법원에 출석하게 만드는 법원 감금 네.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탄이라고 하고 오히려 지금 실세인 김건희 여사는 2년 동안 조사조차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패싱 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한번 잘 돌아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원죄는 사실상 초반부터 정확하게 네. 검찰의 수사권을 통해서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한 그 지시를 못한 이원석 총장 책임이 훨씬 큰 거다. 네, 이 업보를 지금 치르는 중인 거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그 모욕당하는 겁니까? 예. 대통령실로부터. 아니, 본인이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이창수 지검장에게 엄청 화를 냈다는 네, 조선일보 오늘 헤드라인이 있던데요. 네. 그러면 본인이 무시당한 것에만 격분할 것이 아니라 네. 이 상황 전체에 대해서 사실 검찰권 자체를 무력화시킨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초의 영부인 조사라고는 하지만 별도의 공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전직 대통령 다들 다 지검 가서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께 사과하고 그리고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것을 그동안 모든 그 정치인들의 그 어떤 패턴으로 봤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여기서 봐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봐준 거고 그래서 특혜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호 보안상의 이유로 창성동에 있는 그 경호처 별관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거기 가봤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이전한 후에는 경호 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경호 때문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럼 경호 때문이 아니네요. 언론 때문에 그랬겠죠. 언론 보도가 날까봐. 예, 경호 때문이 아니라 언론 예, 예. 때문에 피한 그렇습니다. 거다. 시선 네, 네. 돌리게 한 거다. 예,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예.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 주위에 사실은 이제 총을 든 그 군인들도 네네네. 경찰들도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고 삼엄한 경우가 됐다면 지금은 용산으로 옮겨가니까 네. 거기 뭐 관광객들만 청와대 왔다 갔다 하고 네. 그쪽 별관 쪽 거기는 뭐 경호 아니 또 경호처 사람들이 얼마나 다 유단자입니까? 예, 예. 그 사람들 경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언론의 눈을 보안도 안 피해서 되고, 예. 보안도 안 되는 보안시설이라고 네, 네, 주장하는 네. 곳에 가서 네. 사실상 경호처 건물에서 네. 불려와서 예. 지침을 받고 오거나 예. 조사받고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니 예. 하면서 여사께 보고를 받은 거예요? 예 보고받거나 조사받고 왔다. 예, 예,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 그런데 검찰이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했을까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26일 날 안 나오려고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 예.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도 송달이 다 됐거든요. 송달은 됐습니다. 송달을 됐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실 앞에서 팽개치지 않았습니까? 땅바닥에. 관저. 예,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희가 대상은 김건희 여사는 그때는 없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귀국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는 주거가 거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남동 관저. 한남동 관저. 예, 그래서 거기 갔더니 예. 아니나 다를까 또 우리 국회 행정실 직원을 예. 초입서부터 못 들어가게 와. 예, 막고 예. 받지도 않고 진짜요? 예, 그 짓을 예. 또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총국이 똑같이 빚어졌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등기 송달을 시켰고요. 예. 송달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면 또 불출석죄로 네. 고발당하고 조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 3개월인가 2개월 안에 네.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예, 법에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으니까 뭔가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검찰에 가서 검찰로부터 조사 다 받았다. 네네. 더 할 말 없다. 네. 이런 근거를 대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명품백 관련해서는 최재형 목사님이 다 조사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그 행정관 3명 예. 다 조사를 받았다라고 그렇죠. 예, 언론에 나왔고 그럼 마지막은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밖에 안 남았는데 네. 받을 타이밍이 됐긴 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네네. 말이 틀리면 그렇죠. 대지를 해야 되는데 예. 대지를 아마 안 할 거고 예. 그냥 무혐의 정도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재형 목사께서 어떤 인터뷰인가 한 거를 제가 들을 때 억울한 것은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갖고 있던 카톡이라든가 녹취라든가 뭐 어떤 그걸 증거를 다 줬다는 거예요 검찰에. 네. 근데 그 직후에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네. 뭐 입장문도 내고 네.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 조사도 받고 그러니까 나는 검찰에 다 패를 보여줬는데 네. 이 패가 그쪽에 흘러간 거 아니냐 그런 좀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네. 그 목사님이 예. 자기가 가진 동영상이라든가 카톡 자료를 다 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입장문을 발표하는 거 보고 이 최 목사님이 가진 패가 이거구나. 더 이상 없구나. 예.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대응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마치 그 뭐죠? 공수처 이종호 씨 관련해서 네, 김규현 변호사가 녹취록하고 그 10시간 조사받으면서 다 얘기한 거를 나중에 보니까 이종호 변호인이었던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흘러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사건 네. 수사할 때도 압수수색할 때 그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이 그거를 쌍방울 측 변호사한테 다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저희는 그 점도 주목해서 증거 유치를 했으면 아주 좀 그거는 심각하게 더 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까지 유출했으면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런데요, 의원님, 26일 날 안 나올 명분이 됩니까? 검찰 조사는 검찰 조사고 청문회는 전혀 다른 국회 트랙인 건데 네, 맞습니다. 검찰 저희도, 수사를 받았다고 해서 청문회 불출석 사유가 되나요? 사유가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안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나오시라.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도이치 주가 조작, 예. 혹은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까지 그렇습니다.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혹이. 그러면 이종호 대표와도 대질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셔야 된다라고 네. 저희도 주장하고 있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불출석 사유서 내고 안 나온다면 네. 근데 이거는 국정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한가요? 동행명령장 발부는 안 되고요. 네. 저희가 국정조사로 더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로 가서 네. 동행명령장 잡으러 다녀야죠. 네. 그러면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이제 2번에 걸쳐서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 트랙은 이제 국정조사로 청원 소위로 법사위 자체는 청원 소위로 보내는 거고요. 국정조사는 이제 원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내에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여야가 합의해야만 할 수 있나요?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의장님이 동의를 하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원내에서 이제 하는 차원이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라든가 그것은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꾸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측이 이렇게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는 것을 피한다면 국정조사의 시기라든가 강도는 더 빨라지고 세질 것이다라는 예상, 경고는 하고 싶습니다. 일단 청문회라도 출석을 한다면 그러면 뭐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청문회도 불출석하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민주당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를 더 빠르게 더 세게 이거는 야권이 다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한동훈 장관께 그랬다면서요. 국민께 사과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문자 아니 문자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사과하고 싶다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에서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라. 그래야 진정성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사과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익십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그 포인트로만 삼고 있는데 근데 귀국해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 사과는 없는 거잖아요. 사과는 없습니다. 일체 사과도 없고 뭐 검찰 오히려 검사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시키고 있으니 이게 뭐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도 김건희 여사 사건을 이렇게 종결해버리면 뭐 사실상 무혐의 수순으로 가는 건데 이걸 국민들이 믿겠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분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얘기나 하지 말아야지. 법 앞에 평등하고 성형 없고 특혜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 목전에서 자기 어떻게 보면 부하들이죠. 부하들이 그 짓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통제권도 없고 그럼 총장이 왜 있는 겁니까? 이게 항명 아닌가요? 집단 항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는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장관 때 이제 뺏어서 그래서 이제 못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있을 때 얘기거든요. 근데 이원석 총장이 뭐 지금 도이치모터스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랑 가족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부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 관여하지 말라는 것으로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거고요.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 가족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지휘권을 배제할 근거가 사실 없는 겁니다. 보고해야죠. 근데 보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대검 간부,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물론이고 대검 간부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경로하고 나를 무시했다라고 화를 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총장님이 그 검찰청으로 소환하라는 원칙을 고수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 책임하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이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조사를 한 거고 명품백부터는 내가 보고를 했으니까 이거는 법률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이창수 지검장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쿠라지라는 말을 듣고요. 그래서. 또 중간에 알면은 또 총장이 경로할까봐 그래서 창성동으로 가서 그러니까요. 조사 시키는 조사 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중앙지검장도 네. 예, 사실 법꾸라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번 민정수석 네. 그러니까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 여론 청취를 하겠다면서 민정수석실을 느닷없이 설치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한 게 검찰 인사였고 네, 네. 그 자리에 제일 중요한 중앙지검장의 이창수 네, 네. 검사를 전주지검에서 불러 올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사실은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을 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 네, 전 사위. 대통령에 대한 그 조사, 예. 사위 뭐 취업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예. 그거 조사를 하려고 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정부 인사들도 공격을 했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향하는구나 그 예상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김건희 여사까지 할 줄은 사실은 예상을 못했는데요. 네. 근데 중앙지검장이 말을 참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존심도 없이 그냥 네. 시키는 대로 창성동 가서 시키는 조사하고 오고. 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암만 생각해도 그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조사가 벌어지고 네, 있다. 네, 네.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뭐 또 추가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지난 금요일 평가를 좀 해보자면 네. 12시간 넘게 그 청문회를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네. 이번 주에도 이제 마찬가지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지난 청문회에서 좀 어떤 점이 아쉬웠고 또 어떤 점은 성과라고 판단을 좀 하시는지요? 성과는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 개입은 확실하다. 네. 예. 네. 7월 31일 날이 이제 최초 예. 경로했다는 그날인데요. 02-800에 7070이 예. V1 예. 혹은 V2가 썼다라는 것은 좀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입증이 된 것 예, 같다. 예. 그 800에 7070으로 오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뭘 지시를 했고 네. 그것이 언론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순살 아파트 관련된 그렇습니다. 문제. 예, 예. 그리고 그 번호로 그 11시 40분 그 이후부터 11시 54분. 53부터 국방부 장관, 예. 차관, 네. 그다음에 그 국방비서관, 예. 그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예. 그다음에 주진우 법률 비서관까지 연달아서 계속 통화를 했고 그 후에 이제 그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네. 수사 기록 뭐 회수해라 이런 그렇습니다. 명령이 나가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02-800에 7070은 오전에 원희룡 장관과 통화했던 네. V1, 예. V2가 예. 했을 가능성은 거의 예. 입증이 됐다, 예. 증명이 됐다라고 좀 예. 판단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8월 2일 날은 이제 휴가를 간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간 날이어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네. 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핸드폰 통화 직후에 예. 박정훈 대령이 일단 집단항명 수계로 바로 입건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이 그날 저녁 늦게 작성이 되고요. 네. 8월 3일 날 압수수색되고 네.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되고 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워서 형사 입건으로 입틀막했던 사람의 그 지시도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네. 그러므로 V1 아니면 V2가 했을 것이다. 예. 그것도 입증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는 뭐 어떤 진술이 들어와도 객관적인 통화 내역 사용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네. 바꿀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럼 왜 했을까? 네. 왜 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핵심에 이종호 씨가 네. 있다. 이종호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 네. 뭐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관계라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예. 이종호 씨가 송호종 씨를 통해서 임성근 씨와 연결이 되었고 네. 또 김기현 변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너는 성근이 안 만났구나. 그러니까요. 성근이 우리가 별도 달게 해주고 그랬다가 삼성장군 만들려고 했거든. 관여를 하게 됐는데 내가 괜히 관여했다 막 후회하고. 예. 그러면 임성근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임성근에 대한 구명을 이종호 씨가 했다는 거고요. 네네. 그 루트는 그 V2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 거고 동시에 그것만 한 줄 알았더니 그 경무관 예. 조병로 경무관에 예. 대한 승진 청탁 예. 그리고 인천세관 예. 그 징계권에 대한 무마 예. 그것도 지금 드러났고요. 예. 같이 사진 찍은 것도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저희 누구죠? 그 삼부토건 예. 조원일 조원일 실소유주에 대한 서울구치소 예. 로비 예. 그것도 성공했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더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종호 씨가 관여를 했고 예. 그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3부 내일 체크하삼. 네. 그때 송호정 씨가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3부 이제 들어가니 체크해라. 이때 사놔라. 네.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카 여사. 여사를 만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추경호 그때 경제부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삼부토건 주가가 가장 정점이었던 7월 17일 그때 정점 이틀 전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에 있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지원책들을 인도적 갖다가 지원, 재건 지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주가가 부양하는 데 대한 어떤 그 소스랄까요? 그런 것들을 다 나라에서 대중국과 같은 그런 외관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큰 소득이라고 보여지고 26일 날 사실 청문회는 사실 불이 더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더 옮겨 붙었다. 화약고로 더 큰 데로. 26일 청문회에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까요?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이종호 씨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종호 씨도 안 나옵니까?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그때는 아프다는 핑계로 안 나왔지만 사실은 18일 날 그 공수처 가서 조사 받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건 핑계도 안 되고요. 또 진단서도 내지도 않았고요. 진단서도 안 냈어요? 아프다고 하면서. 그래서 26일 날 건강상의 이유인데 진단서도 내지 않고 그냥 정신적인 뭐 피로도 뭐 이런 취지를 낸 것 같은데요. 26일 날 꼭 나올 수 있도록 이런저런 압박을 가야 돼. 안 나오면 우리 국조로 가서 잡으러 다닌다. 더 세게 할 거다. 선택하시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민주당이 여기서 멈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당이 여기서 멈춤하지 않고 봐주고 이러는 거 없다. 차라리 기회가 될 때 적극적으로 나와서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본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점점 더 커진다. 더 커지죠.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종호 씨의 경우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인물로 보이는데요. 삼부토건의 경우에는 일단 작전이 끝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일단 주가 부양을 한 다음에 오를 만큼 오르고 그때 들어갔다가 빠진 거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다시 또 주가가 1,600원 다시 또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종결된 작전 아니겠냐. 근데 만약에 거기에 실제로 권력이 개입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수지 젊은 기자들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부글부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5월 15일 날 이제 그 매집 단계는 100만 주 정도 거래량이었는데요. 하루 평균. 5월 17일부터 이제 주가가 막 이제 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최고 정점에 오를 때는 하루 평균 4천만 주. 4천만 주요? 근데 이제 이게 통정 매매 던졌다는 거죠. 던지고 주거니 받거냐는 계속 그래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그럼 일일 거래량이 4천만 주. 사실은 그거는 이제 확인만 하면 금방 다 금방 사실관계를 또 드러날 겁니다. 다 차명을 하든 뭘 하든 그 연결고리야 뭐 전문가들은 금방 잡아내니까요. 딱 봐도 이게 냄새나는 주식거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의 실소유자가 지금 500억 주가 관련된 불법 수익을 얻었다는 걸로 20년형을 선고받고 그다음에 재판 중 교도소까지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머무는 것까지 이종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부토건이거든요. 주가 조작 주체인 회사가 그러면 그 대표가 이종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종호가 뭐 주가 조작을 하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안에서 그럼 나도 좀 할까? 뭐 그것까지 사실은 밝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파면 팔수록 어디까지 가는 건지. 국가 권력이 동원됐다면 정말로 큰일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제가 국회 예결위에 있을 때 우크라이나에 한 4천억 가까운 지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나고 무슨 재건 사업을 우리가 또 비군사적인 지원은 계속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런 돈을 갖다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막 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건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파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호 씨가 네. 그 본인이 우리가 결혼시켰다. 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아기였는데 여부인이 됐다. 이런 표현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송호종 씨를 통해서.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면 무슨 팁이 있나? 네.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혼인 만약에 주체였다고 한다. 그거 내가 중매서 가지고 결혼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결혼시킨 거거든.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은 저도 여러 군데에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는데 네네. 그거는 제가 뭐 아직 체크하거나 검토한 단계는 아니라서 들은 풍월만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러면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한 게 보이고 그 중심에 이종호 씨가 있다면 혹여 이런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종호 씨를 통한 차명 거래? 네.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죠. 그게 확인된다면 네네. 그 송호정 씨가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둘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일 3부 체크하상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감사합니다는 뭔가 자기가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받을 거다, 받았다. 그다음에 이게 주가가 뛸 거라는 그거를 정보를 알려준 거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가 같이 나와서 두 사람 얘기를 동시에 들어보면 국민들이 금방 어떤 내용인지 간파가 가능할 것 그래서 같은데 반드시 대질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목사님과도 대질을 해야 됩니다. 최재형 목사님이 알고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정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 명품백도 있고 사실 술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지금 이제 뭐 향수도 있고 명품백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거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술은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그거는 마셨을 것 같고요. 부위가 맛있. 그러면 그 대통령 향수도 기록물 썼다는 얘기가 있고. 훼손 아닙니까? 기록물 훼손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다 먹어버렸으면? 다 향수도 뭐 오픈해서 한번 오픈하면 반품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못 하지 않습니까? 명품백도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 명품백도 그 행정관 3명이 3명 중에 2명이 코바나 때부터 김건희 여사 함께 일해왔던 직원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코바나 사무실에 그 행정관이 둘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명품백을 줘서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면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기록물을 그렇게 썼는지. 그래서 지금 아마 원본을 못 내고 계속 저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도 그 명품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그 명품백이 실제로 대통령실에 보관 중인지 포장된 상태로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거. 현장 조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야죠. 그러니까요. 기록물도. 그래서 저는 검찰 조사를 받는다 그래서 제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그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거기 대통령실에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 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잠깐 보류를 해둔 상태인데 안 냈다는 거 보니까 대통령실로 한번 또 쳐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부상당한 의원님들이 많아갖고 또 그렇게 해야 될지 그런 거는 고민은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어디에 이제 조사. 근데 선진국에서 없는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상당한 수준의 민주공화국이고 이제는 품격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 질서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돼야지 무슨 막 국회의원님들이 그것도 국회 본청에서 상임위 회의장 들어가는데 막 그렇게 몸으로 육탄전으로 맞고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너무 참 창피한. 첫 번째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된 재판이 1심도 지금 4년 6개월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기 마칠 사람들은 다 마치고 또 새로 당선돼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1심이니까 2심, 3심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내 뒤에 검찰이 있다. 근데 법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법원 재판까지 이렇게
지는 게 그러니까 검찰이 증인을 1명, 2명만 신청을 하고요. 하니까. 그다음에 불출석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예. 불출석에 대해서도 예. 항의를 하고 예.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가도록 하고 있고 예.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자기네들이 그 증거를 막 20만 페이지 증인만 막 470명 네. 몽땅 하면서 예. 오히려 그거는 지금 자기네들 때문에 분량 때문에 늦어지는 건데 네. 이재명 대표 재판은 쪼개달라. 네. 그럼 그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법원을 몇 번을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달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 형평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법은 공정해야 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법은 무조건 공정입니다. 양자에게 또 네. 누구나에게 공정해야 네. 이 사법이라는 게 신뢰를 얻는데 검찰 하는지 보십시오. 지금 패스트트랙은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네. 자기네들이 그 몽땅 증거낸 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를 또 쪼개달라고 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를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도록 그러니까요. 그렇게 감금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연성 쿠데타입니다. 연성 쿠데타다. 검찰은 반드시 그 대가를 예. 톡톡히 치러야 됩니다. 국민 앞에서. 예. 예. 국민께서 보시기에 예. 얼마나 이게 불공정하다는 게 느껴지시겠습니까? 뭐 하나하나 또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02-800-7070의 네네. 전화가 이제 확실히 V1 아니면 V2다라는 거를 좀 통화 기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됐다. 이런 네.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 이종섭 장관은 네. 끝까지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누군지 절대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확인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누구로부터 전화 받았는지는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얘기를 끝까지 이제 그 말을 못하는 네. 상황인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7월 31일은 안보실 주관으로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그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과 안보실장이 동시에 전화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왜냐하면 네, 그날 네 명에게 통화했는데 원희룡 장관, 뭐 안보실장, 네. 그다음에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네, 장관 네. 이 네 명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고 네. 그러면 회의 중이라면 이 전화를 통해서 다른 분이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회의 중에 같이 회의하면서 그 전화로 전화했을 리는 만무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V1, V2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11시 40 몇 분서부터 시작이 그렇죠. 됐는데 11시 회의니까 사실은 뭐 1시간 전에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시간 전에. 그리고 그게 5층에 있는 전화라는 설도 있는데 2층에서 5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전화 금방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폭넓은 사람들한테 전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 가능성이 저는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도 딱 한 게 자기네들은 적법한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박정훈 대령 수사권이 없는데 괜히 수사해갖고 혐의자까지 특정해서 경찰청에다 넘기는 거를 자기네들이 적법하게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밝혀야죠.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 누구랑 했는지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조차도 얘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네들이 그 부끄럽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통화 상대방을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종섭 장관은 작년 예결위에 나와서 자기는 누구와도 통화한 적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통화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국민 앞에서 그렇게 쇼를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공직자가 저렇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눈 뜨고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하는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 공직자들을 믿는 국민들이 순진한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게요. 공직자들이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승진이라든가 혹은 퇴직 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냥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합니다. 그날 현장에서 현직 검사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실시간으로
그 문자를 주고받은 네네.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네네. 처음에 그것도 임성근 사단장이 거짓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막 주변을 둘러보면서 기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말을 하던데 이제 그런 촬영이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직 검사가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뭐 사촌지간이라 하더라도 네네. 예. 현직 검사는 검사윤리 강령에 의해서 네. 그런데 개입하면 안 되고요. 네. 특히나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 규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 자격을 위원장한테 제출하고 네.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몰래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문자 내용을 보니까 거의 현직 검사가 라이브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이렇게 대응해라. 문자를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때 뭐 현직 검사는 점심 시간 때 문자가 가서 자기는 뭐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서부터 쭉 봐온 것들을 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임성근을 지지하면서 박정호를 공격하는 사이트에도 글을 계속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또 구용의 논설위원한테 그 전날 전화를 해서. 계속 문자인가 보내갖고 또 전화도 하면서 구용의 논설위원이 뭘 얘기를 할지 또 임성근 쪽에 그 입장을 갖다가 설득하려고 그 노력도 했고 그런 거 봐서는 그냥 보통 한두 번 관여하고 딱하니 온 문자에 대한 답을 준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관여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검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검찰 안에서 직무감찰이라도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야 해야죠.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해야죠. 맞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에서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하도 빵빵 터지는 게 많아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막 메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이게 직무감찰이라도 해서 도대체 왜 당신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한 거냐에 대한 사실 확인은 좀 저희가 해봐야 아무튼 그 집단 폭력한 사람들도 지금 고소고발장 초안 작성하고 또 거짓말한 사람들, 거짓말해서 국회 모욕한 또 불출석한 사람들 그것도 고소고발장 빨리 작성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철환 직무감찰. 진짜 이게 야당 법사위 간사님 너무 할 일이 제가 다시 변호사가 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의원님, 제가 이거는 그 26일 청문회에서는 사실 명품백 관련해서만 핵심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양평도로나 이런 것들도 다 다루게 됩니까? 첫 번째는 명품백, 향수, 전통주,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인데 제가 볼 땐 그거보다도 오히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더 큰 화약고라고 보여지고요. 양평은 사실은 이 두 건만 하더라도 뭐 밤 12시까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양평은 아마 크게 질의가 없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삼부토건 관련해서요. 공수처의 이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직무 배제는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공수처는 수사 외압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그 관여자들에 대한 그 통화 기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다 확보를 못해서 제가 빨리 증거 보전 신청이라도 해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일반 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데 일반 전화 압수수색은 대통령실을 좀 쳐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수처 배짱으로는 아직 그걸 못할 거는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다.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대표가 뽑히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는 그 정돈이 안 된 상황이 될 텐데 재의결을 언제쯤 생각을 하시는지. 뭐 그것은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원내 더 지도부에서. 의원님 개인 판단은 어떠세요? 개인 판단은 26일 날.
하고 나서 26일 청문회 하고 나서 거기서 더 밝혀진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그래서 특검을 발의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어차피 특검 발의하면 법사위로 오고 또 법안 일소위로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일소위원장으로 그 법안을 심사하게 될 텐데 수사 대상을 가능한 명확하고 또 좀 더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특검 법안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 관련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로 해놨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으로 특검 추천을 특검 추천권을 주자.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에선 대한변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한동훈 대안 수정안이 있을 때 그거를 좀 받아들여서 좀 수정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그냥 표결에 붙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좀 한동훈 특검안은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망한 게 BBK 특검이라고 해서 그 정호영 특검인가요? 맞습니다. 망했고 그때 특검보가 이상인 특검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인 그분이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검 후에 KBS 이사도 되고 그런 좀 혜택을 받은 분이거든요. 대법원장을 지금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는 망한다. 망하는 특검이다. 그건 망하는 특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보로 활약했던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 그 끝나고 나서 백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여당 쪽은 추천권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써놨거든요. 백서에다가. 그럼 그 말 따라야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지금 대통령을 향한 특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든가 또 대통령 측 여당 그다음에 뭐 법무부 장관은 배제시켜야죠. 특검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대로 하셔야죠. 그 재의결이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면 재의결 역시 또 가결이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그 상설 특검으로 해서 지금 추천권이 여둘, 야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은 대통령을 향한 특검이므로 여둘 이런 경우에는 여당이 추천을 배제하고 야당들로만 출천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갖다가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그 국회 추천 몫을 다수결로 해서 다수결로 해서 네 명이지 않습니까? 그 다수결로 해서 그 후보자 중에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특검의 후보자 한 풀로 한 6명을 둬갖고 투표를 하는 거죠. 다수결로 해서 다수결로. 1, 2, 3, 4 참 그렇죠. 특검 추천위원회 사람들을 다수결로 해서 하는 방법 뭐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여당이 다수가 되면 또 이상해질 수가 있어서 차라리 그냥 이처럼 대통령의 말씀처럼 특검이 대통령을 향할 때는 대통령 영향력에 있는 법무장관 여당은 다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사리에도 맞고 또 이해충돌 방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특검안이 잘 되려면 26일 있을 청문회에서 또 더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국민적 여론이 압박이 돼서 국회가 특검 법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좀 드네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저는 그 앞서 이제 그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공소 취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니 여당 을 위해서 헌신한 건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공소 취소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나경원 후보의 판단과 생각을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검사한테 공소 취소를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일종의 공소 취소 거래 같은 거를 사법 거래 같은 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우선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동물국회 하지 말라고
그 2012년도인가요? 네. 그때 그런 선진화법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빼줘 혹은 뭐 이렇게 했다면 그야말로 공소권 거래고 밀실 야합이죠. 예, 그러면 그 국가기강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만약에 나경원 의원 개인적으로만 빼달라고 했으면 그건 뭐 국정도 농단에 가까운 더 좀 뭐랄까 죄질이 나쁜 그런 데 속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런 비밀리에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권력은 이거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한 군데 몰아놨더니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래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중인데요. 그 시도당 위원장 선거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의원님은 어디 출마하셨습니까? 저는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했는데요. 지금 그 법사위 간사 일을 하느냐고. 선거운동할 시간도 없으시네요. 다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저의 이렇게 어떤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께 또 민주당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법사위 간사에 집중해야 하는 게 또 선거운동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카메라 보시고요. 시민들 지금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시민들께 지금 이 전국에서 민주당 어떤 응원, 지지 필요하신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전면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가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맨 앞에서 전면전의 맨 앞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대장, 소대장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고요.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힘 떨어지지 않게 응원해 주시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든가 또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덮으려고 했던 그 무도한 정권의 이런 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역사의 큰 획을 하나 긋고 싶습니다. 주권자이신 국민들께서 좀 더 힘을 모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그때 금요일 날에도 현장에 오셔서 라이브로 해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이 국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해주시면 그것도 정말 좋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